총칭시 당서기인 전민월이 중국의 중앙상무위원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소식이 중화권을 중심으로 전세계 핫 뉴스로 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중국의 4중 전해의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 순간에도 중국의 각 계파들이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각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낙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각 그룹 간의 권력 투쟁의 결과라고 보아야 되겠죠.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것은 미국의 화교 매체인 원웨이 TV라는 곳입니다. 이 매체에서는 베이징의 소식통을 통해서 입수한 소식이라고 하면서 이번 4중 전해를 통해서 총칭시 당서기인 전민월이 중앙상무위원으로 들어가고 총칭시 당서기의 자리는 리펑 전 총리의 아들인 리샤오펑 현재 교통부 부장이죠.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잇게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전민월의 중앙상무위원 입각설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홍콩의 명보라든가 일본의 매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연이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어지는 보도에 따라서 전민월의 중앙상무위원 입각설이 점점 더 신뢰성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낙마 소식도 연이어 들여오고 있어서 각 파벌 간의 권력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이번에 중앙상무위원으로 전민월 한 사람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인 후춘화도 중앙상무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웨이 TV에서는 전민월 총칭 당서기의 후임 보도까지 함으로써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연이어서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완웨이 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당서기가 되었을 때 급작스럽게 당서기가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키울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휘하에는 시진핑 주석이 후젠이나 저장에서 당서기로 일하고 있을 때 규합했던 그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장 신진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맹목적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니와 각계각층 그리고 특히 기층 민중의 의견을 전하는 소위 하위 상달을 하는 기능면으로서는 상당히 잘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긴 마련이고 이러한 난제들을 다루기에는 이들만의 실력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파 간 권력의 갈등에 있어서는 왕치산과 그 그룹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사상적 이론적 논쟁에서는 왕훈인과 같은 사람과 그 그룹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 충성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 전민월이라는 존재는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귀중한 자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상적으로 잘 알고 그래서 상대 계보와 논쟁과 토론을 할 때도 충분히 상대해 줄 수 있고 명석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공산당에서 차기 지도자 후보군을 지명을 할 때 연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의 다음 세대 지도자 후보군을 지명할 때는 연령이 1960년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중국의 지도부는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70대가 많고요. 나이가 적은 사람도 60대 중후반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고위직 중에 1960년 이후 출생자는 아마 2사람 정도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후춘화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전민월입니다. 전민월은 1960년생으로 딱 턱걸이가 되죠. 사실 그동안에는 1960년 이후생 중에 다음 지도자가 될 만한 위치에 와 있는 사람이 후춘화밖에는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후춘화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민월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시진핑 주석이 취임을 한 이후에는 시진핑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시진핑 주석에게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북한의 김일성 주석처럼은 아니지만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칭송이 연상될 정도의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었습니다. 과거 텐진시의 당석이었던 리홍종이라는 사람도 그런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지난번 국방부장을 했던 장완첸 같은 사람도 종종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굉장한 아부성 발언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면 꼭 아부만은 아닌 약간의 비아냥이 좀 섞여 있었다라고
이 완웨이 TV는 전하고 있죠. 다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당시에 자기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정말로 충성하지 않고 단지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거부할 수 없었고 어느 정도씩 다 받아들여야 했었다는 것이죠. 이 장완취엔이라는 사람은 연령이 꽤 높았고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한 사람씩 군부에 자기 사람을 심기 시작해서 결국 자기가 장성을 만들었던 현재 국방부장 웨이펑허가 취임을 하면서 비로소 시진핑 주석의 군부 장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군부를 장악한 것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웨이펑허는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국방 포럼에서 상당히 강경 발언을 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끈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군사 포럼에서 역시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어느 나라도 개입할 수 없다라든가 중국은 세계 어떤 나라와도 겨룰 수 있다든가 등등 강경한 발언을 역시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 그룹은 상당히 이렇게 의리형 그리고 맹목적형 이런 인물들이 좀 많았던 모양으로 실제로 두뇌형, 책사형 이런 인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이런저런 문제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잡음들이 나올 때마다 반대파들에 의해서 아주 맹렬한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편한 날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지난번 베이달허 회의에서 공청단파에서 9개 문제니 10개 문제니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온 것은 아주 뼈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리펑 전 총리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리펑 전 총리가 여러 가지로 시진핑 주석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막아주고 회의상에서도 많이 커버를 해줘서 시진핑 주석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펑 전 총리는 그 반대급부로 시진핑 주석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녀들의 문제인데요. 리펑 전 총리는 슬하에 일남일녀가 있습니다. 오빠,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공부에는 그렇게 소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냥저냥 공부를 했고 딸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많이 모자라서 아버지가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딸 리샤오비는 40대 초의 차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회사의 회장도 했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파나마 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텍스 헤븐 지역에서 법률 및 세무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부터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 자료들을 전 세계에 공포한 그런 사건이죠. 이 파나마 문건이 문서량이 엄청난데요. 이 중에 중국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바로 이 리샤오빈이 나옵니다. 바로 그 텍스 헤븐 지역에 혼자 리샤오빈 한 사람의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오죠. 리샤오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파나마 문건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어떤 언론에서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리 샤오펑의 경우에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도 평균은 됐던 것 같고 사람이 아주 총명한 것은 아니지만 무던한 성품으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리 샤오펑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정부 기관에서 점점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시절에 리펑이 원자바오 총리에게 자기 아들을 좀 승진하기 쉬운 그런 지방정부에 성장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바오 총리는 이래저래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다가 결국 산서성에 상무부성장이라는 자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펑 전 총리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산서성의 주산업이 농업과 탄광입니다. 산서성의 석탄 광산주 그러면 중국 안에서 아주 유명하죠. 좀 무식하지만 돈이 많아서 졸부짓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탄광에서 자주 인명사고가 납니다. 제가 산서성에 그 친구들이 많아서 산서성은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한 편인데요.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마을 하나가 탄광으로 인해서 매몰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언론 매체에 보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탄광 사고가 일어나면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총대 메고 책임지는 자리가
상무부성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리펑 전 총리가 기쁠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정작 리샤오펑이 그 자리에 갔을 때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마치고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리펑 전 총리가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화답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이 리샤오펑을 교통부 부장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현재 교통부 부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로 종칭시 당서기로 보낸다는 것이죠.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종칭시라는 이곳이 중국의 정치권 내에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간다는 것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리펑 파벌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시진핑 주석 그룹이 추진하는 차세대 지도자에 대한 승계 구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날 한시에 중국의 고위직 11명에 대한 인사조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명단은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이 바로 산동성 고급 법원의 부법원장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보시라이 사건이 났을 때 보시라이를 재판했던 그 사람입니다. 당시 보시라이는 상해방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그룹이 아닐 수가 없고 시진핑 그룹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소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시진핑 그룹의 힘이 강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1명의 관원 중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3사람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상대적으로 지위가 조금 낮은 8사람은 지금 수앙카이 되었습니다. 수앙카이라는 것은 중국말로 카이추라는 말이 삭제한다는,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삭제한다. 하나는 당원 자격, 하나는 현재 관직. 이 두 가지를 처분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수앙카이를 당한다는 것은 관직도 파관되고 당원 자격도 없어지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료스위라는 사람의 낙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료스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먼저 동영상 중에 중국판 쩐의 전쟁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그룹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상해방 그룹이 대규모의 자금과 자산을 국외 반출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장난을 하니까 이것을 최전선에서 행동대장으로서 해당되는 기업과 사람들을 색출하고 조치하고 처벌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사실 누구도 하기 힘든 그런 험한 일을, 그리고 위험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료스위란 사람은 신변에도 위협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고 료스위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경제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료스위가 부패 혐의, 부정당 행위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진핑 그룹의 코어 멤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사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당했고 지금 결국 파면 처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소위 수앙카이가 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재판 면제 그리고 당적도 유지, 그래서 공산당원 자격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대파의 공격에 의해서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시진핑 그룹이 최대한 보호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현재의 상황은 시진핑 그룹과 반대 그룹 간에 지금 치열한 투쟁 중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매체는 이번에 중앙상무위원이 되는 사람이 전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후춘화도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 시진핑 진영이 집결해서 후춘하를 다음 지도자로 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치열한 투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중전회가 열릴지 못 열릴지 언제 열릴지 어디서 열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10월 중에 한다고 했으니 이제 남아있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18일설이 나왔다가 24일설이 나왔고 24일설도 지금 힘을 잃고 있고 지금 다시 28일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